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참 짜증나는데. 우원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 송창진 부장검사 얘기를 했고요. 그 앞에서는 이제 한동훈, 나경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얘네들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나요? 뭐 어디 한 군데를 팠는데 다 연결돼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힘당 그 당 대표 경선을 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기소해서 빼달라고 하는 청탁 얘기가 다 나옵니까? 당 대표 경선을 하는데 어떻게 댓글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까? 그것만 해도 정말 기가 차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젊은 해병이 죽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사단장을 처벌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김건희가 나오고 블랙펄 인베스트 주가 조작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주가 조작팀들이 여기저기 발을 안 벗친 데가 없어요. 자, 블랙펄 인베스트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미인가 투자회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인가 투자회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인가 투자회사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주가 조작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90%가 그래요. 그리고 이들은 주가 조작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몰려옵니다.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하는 팀들은 어느 하나를 놓고 각 여러 팀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요. 작전을 주로 시행하는 팀이 하나 있지만 그 주로 시행하는 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옆에 묻어서 돈 벌고 빠져나오는 팀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팀들은 자기들끼리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자, 보세요. 해병의 죽음, 젊은 해병의 죽음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까지 오고 주가 조작까지 왔죠. 이 주가 조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라인 사태니, 라인 옵티머스 이런 데까지 이어져요. 자, 여기서 한 달이 더 걸치잖아요. 쌍방울까지 이어집니다. 기가 차시죠? 이종호라는 사람이 얽히면은요, 라임 옵티머스랑 자연적으로 얽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종호가 라임 옵티머스로 넘어가죠. 그럼 요게 사실은 그 재벌 3, 4세들이 한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니면서 재벌 3, 4세들끼리 그 주가 조작하고 다니던 팀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예. 김건희가, 최은순이 잔고 조작했던 거, 예. 그 저축은행이 또 나와요. 희한하죠?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가는 겁니다.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기득권층이라는 걸 형성하고 있는 자들은 그 기득권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하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하여튼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먹이 사슬을 구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집권과 자신들의 이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권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이 뭘 만드느냐? 얘네들이 돈을 대서 설치고 있는 것이 극우 틀튜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 틀튜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영방송으로 들어오고 있죠. KBS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잠시만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최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에서 시작했죠.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틀치부 얘기까지 왔지. 다 연결고리가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개혁을 잠시라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협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게 뭐다? 예, 적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차없이 정말 비타협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옛적에 레닌이 왜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지 오늘 이제서야 이해가 돼. 그때는 젊을 때는 그래 비타협적인 게 좋지 투쟁 요런 식의 젊은 패기 어떻게 보면 젊은 객기 요런 걸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야, 레닌은 40살 50살 넘어서도 저런 패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뭉쳐 있는지 그래서 이들한테 약간의 타협의 여지를 남겨줬을 때 곧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개혁을 무산시키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타협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회의장 우건식 국회의장 참 답답합니다. 오늘은요 갑자기 뜬금없이 방송사법을 방송사법의 개정을 중단하자 백지화하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과 협상과 타협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재요. 협치가 되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협치가 되면 지금까지 왔겠냐고. 예? 협치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또 협치 타령을 해? 또 타협을 얘기를 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 15번째 거부권 행사한 사람, 엊그저께 거부권 행사했는데, 예? 이걸 또 타협을 위해서 백지화시키라고? 법을? 개혁법을 백지화시키자고? 이 뭔 개소리야! 도대체 이원식 국회의장의 태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랬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슬그머니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기자회견이라는 걸 딱 열어가지고 방송법을 합의해와라. 원래는 내일 방송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했었는데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일주일 이상 기한을 주겠답니다. 일주일 안에 합의가 되면 2달 동안 또 타협을 한대.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답답한 게 2달 동안 타협을 하죠. 그러면은 방송법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타협을 하고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는데 한쪽에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는데 한쪽에서 밀어붙이기 됩니까? 못 밀어붙여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서 졌거든요. 협상은 뭐 다른 법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도 같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A라는 개혁법, 예컨대 방송법 개혁 협상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서는 검찰개혁법 추진도 중단돼 버리는 거야. 왜? 협상이 하나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협상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법 이거 협상 진행하는 중에 우리 최상병법 다시 몰고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열어요.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렇잖아. 사실 협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협상하고 있는데 그와 다른 사안이라고 몰아붙이기라고 있으면 이쪽 협상이 진행됩니까? 안 되잖아. 예? 방송법 협상하는 동안에 윤석열 탄핵도 스톱,
최상병 특검법도 스톱, 한동훈 특별법도 스톱, 다 스톱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야 되고 또 이걸,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도대체 우원식 국회의장 무슨 생각에서 저런 말을 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일단 우원식의 발언 내용 확인부터 해보시죠. 양 교섭단체,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대치 상황에 국회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각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걱정하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으로 밀어붙이고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는 이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여야 정당,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봅시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장의 책임 아래 집중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에 요청합니다. 방송사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하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에 요청합니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 학자 등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2달 정도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 봅시다. 끝장 토론, 밤샘 토론이라도 해봅시다. 정말 속 터지는 얘기를 하고 있죠. 범국민협의체, 언론학자들이 저기 왜 들어갑니까? 예? 언론학자들이 들어가면은 저거 정말 끼리끼리 해먹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건가 말을 건가, 거기에 원자력 전문가, 원자력 박사들 집어넣자는 것과 똑같아요. 원자력 박사들 거기 원전을 더 짓자 그러지 짓지 말자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에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따름이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언론학자들이 거기 왜 기어들어가? 학자들이 뭐 할 줄 안다고, 솔직히 뭐 한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나라 꼴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예?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주. 다시 뭐 협상을 하자고? 방송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진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움을 해왔는데, 이 싸움을 열받아. 그러니까 싸울 자신이 없으면은 국회의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뭐 한다고 국회의장 하겠다고 나서서 이런 짓을 합니까? 우리는 저런 국회의장 바라지 않았어요. 괜히 투쟁의 열기에 찬물 끼얹는 이런 그런 사람이 국회의장 되기를 바라지 않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타협을 하라고? 야,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 보십시오.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이런 사람을 앉히려고 합니다. 이 이전에는 김홍일이라는 사람을 앉혔죠. 그 다음에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을 앉혔죠. 그런 사람을 앉힌 사람, 그런 정권하고 타협을 보라고? 그게 할 소리야? 그게 할 소리냐고. 아직까지도 우원식의 눈에는 윤석열 정권이 민주정권으로 보여?
연성 쿠데타, 검찰 쿠데타 정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든다면은, 참.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사고방식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국민들을 앞에 놓고 이거 검증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도대체 언 놈이 우원식한테 표를 줬는지 진짜 멱살을 잡고 끌고 와가지고 패대기를 치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에? 자, 이런 이진숙 같은 놈을 뭐 KBS 본관을 박정희 센터로 하자는 그게 아주 멋진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런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는데 이런 정권하고 타협을 보라고요? 이런 사람들하고 타협을 보자고? 5.16을 혁명이라고 그러고 박정희는 혁명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하고 타협을 보라고? 이게 타협을 보라고? 이게 타협이 되는 사람이에요? 5.18을 비방하는 자, 이런 자들하고 타협을 보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우원식 운동권 아니었어? 당신 도대체 뭘 위해서 싸웠는데, 뭘 위해서 운동해왔는데? 예? 80년대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들, 그들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5.18 광주항쟁이었어요. 그런데 그 광주항쟁을 폄하하는 자들하고 타협을 보자고? 그런 자가 국회의장이라고? 아우, 진짜. 자, 개 난장판 벌린 개버린 문쟁 꼴 같잖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하고 타협을 보라는 겁니까? 이런 사들하고 언론학자들을 같이 놓자고?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기도 싫어. 나 진짜 얼척이 없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리고 연예인들을 좌파 우파 가르고 정우성 문소리 좌파 아이고. 노조 탄압을 앞세우는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혔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타협을 보자고. 참, 열받죠. 예. 오늘 더군다나 우원식 의장 갑자기 뜬금없이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개헌이 지금 왜 나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보고 개헌 논의하재.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이 지금 개헌 논의할 그게 돼? 개헌 논의를 할 여력이 돼? 아니면 그럴 만한 머리가 돼? 둘 다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개헌을 하자고? 나 참네. 열받네요, 진짜. 제가 볼 때 지금 우원식 의장은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인기 끌려고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앞으로 큰 꿈을 또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뭘 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 꿈을 펼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본인의 속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러니까 달리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원식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치를 하면서, 민주당의 팀플레이나 개혁의 팀플레이는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적,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 하려고 국회의장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국회의장 되려고 마치 자신이 시민들의 뜻을, 시민들의 의지를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헛소리를 해댄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들이 꼴까닥 넘어간 거고요. 참 정말 열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쉽게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여기서 또 한번 또 절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판하고 감시해야 되고요. 시민의 뜻에서 어긋나는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는 호되게 야단을 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호된 야단을 맞아야 될 사람은 우원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 속상합니다. 참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속상한 일이 정말로 없기를 바랬는데 참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 그러네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